오늘 낭독할 책은 1,000만 원에서 20억 부자가 된 최 부장입니다. 지은이 최희용 최 부장.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2006년 교보증권에 입사한 이래 16년간 근무하고 있다. 등록금 대출을 안고 시작한 직장 생활이지만 만 40세 연봉 2억과 순자산 20억을 달성하면서 리치워커로서 반환점을 찍었다. 직장인으로서 월급쟁이는 어떻게 재테크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으로 시작해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직장인 20억 만들기를 이루어냈다. 그 비결을 담은 1,000만 원에서 20억 부자가 된 최 부장이 오늘날 2천만 직장인에게 작은아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네, 낭독하겠습니다. 목차 소개하겠습니다. 1부 리치워커의 최소 조건 20억에 도전하라. 동기부여편. 2부 나에게 리치워커의 자질이 있는가? 준비편. 3부 남들이 가지고 싶은 부동산을 선점하라. 부동산편. 4부 경제 독립을 원한다면 현명하게 주식 투자하라. 주식편. 5부 리치워커는 화려하게 퇴장한다. 은퇴 자산편입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부분은요, 나에게 리치워커의 자질이 있는가? 준비편이었습니다. 낭독해 보겠습니다. 페이지는 49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과 다름없다. 벤저민 프랭클린. 직장은 당신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가?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곽경택 감독의 히트작 영화 친구 중에 나오는 대사다. 직장인에게 직업이란 생계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이 있는 직장인은 그리 많지 않다. 게다가 직장인은 유리지갑이라 세금을 고스란히 납부해야 하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회사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 숙명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다 보니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직장인이라고 말하기를 꺼리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 자기 일이 아닌 남의 일을 하는 사람, 그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직장인이라는 직업이 정말 그렇게 나쁘기만 한 걸까? 사업은 자기 자본에 타인 자본을 빌려서 하는 진검승부다. 잘 되면 대박이고 안 되면 말 그대로 망한다. IMF 외환위기 때는 대기업의 부도와 구조조정으로 늦은 가을의 낙엽처럼 직장인들이 우수수 떨어졌지만 지금 직장인들은 쉽게 해고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20년 전의 IMF 외환위기 때와는 정반대의 상황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도 직장인들은 대부분 안정적인 월급을 받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생지옥을 겪고 있다. 세간의 생각과는 달리 직장인의 고용 안정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물론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에 비하면 덜 안정적일 수는 있다. 하지만 임원과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이라면 어지간한 큰 잘못을 하지 않는 이상 쉽게 해고당하지 않는다. 정년이 보장된 공기업부터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벤처기업까지. 직장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직장인들은 자영업자에 비해서는 더 안정적이다. 직장인들은 자신의 노동력만 고용되었기에 해고된다고 해도 자신의 재산을 잃는 것은 아니다. 근로소득을 잃는 것뿐이다. 그러나 사업가나 자영업자들은 일이 잘못되면 자신의 인건비뿐만 아니라 전 재산을 날리게 된다. 나의 부모님도 내가 어릴 적 사업을 하셨다. 사업이 잘 될 때는 매일 집에서 10,000원짜리 돈다발을 밤마다 세는 걸 지켜보았다. 그러나 사업이 힘들어지자 생활비 불안에 시달렸던 아픈 기억이 있다. 나는 그때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쟁이 친구 아빠가 부러웠다. 직장인은 직장인의 장점을 잘 활용해야 한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자영업자들의 눈에 직장인은 장점이 가득한 직업일 수밖에 없다. 다음과 같이 직장인이 가지는 5가지 가치를 알아보자. 고정소득. 고정소득이라는 단어는 아주 중요하다. 주식시장이 안 좋다고 금리가 올랐다고 세계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직장의 월급이 줄어드는가? 주가가 폭락하든 부동산이 내리든 과일값이 오르든 직장인의 월급은 항상 일정하다. 일부 영업직과 성과 연봉제를 제외하고는 정규직 기준으로 월급이 줄어드는 일은 없다. 만약 날씨가 좋은 달은 1,000만 원의 월급이 들어오는데 비가 오는 달은 100만 원의 월급이 들어온다면 어떨까?
제대로 된 생활을 하기 힘들 것이다. 카드값을 갚기도 어렵고 아이 학원을 보내야 할지 끊어야 할지도 매월 고민해야 할 것이다. 돈의 속성에서 김승호 회장이 강조했듯이 안정적인 소득은 안정적이지 않은 소득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자신이 얼마를 벌든 고정소득이 퇴사하기 전까지 나온다는 것에 먼저 감사해야 한다. 또한 월급은 하방 경직성이 있어서 오르기만 할 뿐 내려가지 않는다. 임금 피크제나 성과 연동제가 아닌 곳에서는 굳건하게 연봉이 유지된다. 안정적인 고정소득이야말로 직장인들의 가장 큰 가치라는 것을 잊지 말자. 최근에는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의 급등으로 인해서 근로소득의 가치를 폄하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2016년부터 5년간 미국 S&P 지수는 약 100% 올랐고 나스닥 지수는 180%가량 올랐다. 서울 아파트는 체감상 2배 이상 올랐고 비트코인도 10배 가까이 올랐다. 그런데 연봉은 5년 동안 대략 20%밖에 안 올라서 회사에 충성하고 열심히 일하느니 재테크에 신경 쓰는 게 더 낫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한다.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이야기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럼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가상화폐가 휴지 조각이 되고 부동산 대폭락이 온다면 월급이 반토막이 나나요? 아니다. 월급은 위에서도 강조했듯이 해고당하기 전까지는 매월 동일한 금액이 돌아온다. 월급은 똑같이 돈으로 표현되고 있을 뿐 투자 자산과 전혀 다르지 않다. 월급은 고정소득이므로 시세차익형 주식, 아파트, 가상화폐 같은 자산이 아닌 고정소득을 제공하는 자산과 비교해야 한다. 부동산이라면 수익형 부동산과 비교하는 게 합당하다. 가령 10억짜리 상가가 있으면 월세 400만 원의 임대료가 나온다. 월급 400만 원의 고정소득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10억짜리 상가를 보유한 것과 같은 가치가 있다. 정기예금 2%와 비교한다면 24억을 가지고 있어야 400만 원의 이자가 나온다. 배당주 10억 원으로 시가 배당 4.8%를 받아도 배당금 400만 원이 나온다. 즉 근로소득은 하방 경직성이 아주 강한 자산이라는 것이다. 회사를 나가기 전까지는 말이다. 월급이 우습게 느껴질 때가 가장 위험할 때다.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인간 지표다. 2달 만에 1년치 연봉을 주식으로 벌고 월급이 하찮게 느껴져 퇴사하고 전업 투자하는 사람들. 2년 만에 부동산 몇 억이 올랐다고 직장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퇴사하는 사람들. 대부분 장기적으로 결과가 그리 좋지 못하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자산시장은 사이클이 있기 때문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2008년 금융위기가 오고 2020년 코로나19로 주식시장이 대폭락하며 자산가치가 쪼그라들었을 때 2013년 부동산의 빙하기 때 빚을 내서 산 부동산이 폭락하고 팔리지도 않을 때 직장인들은 고정소득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며 월급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앞으로도 자산가치의 등락에 따라서 월급의 인간 지표는 계속 등락을 거듭하겠지만 한 가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 앞으로 저금리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고정소득의 가치는 높게 평가받게 될 것이다. 분명 우리는 우리의 노동력을 회사에 제공해야 하고 때로는 원치 않는 일과 힘든 민원에도 시달려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즐겁게 회사를 다니든 힘들게 회사를 다니든 변치 않는 가치가 있다. 그것은 매월 안정적으로 꼬박꼬박 월급이 들어온다는 것이다. 그것이 직장인의 가장 큰 핵심 가치다. 네, 전 오늘 이 1000만 원에서 20억 부자가 된 최 부장 이 책의 일부를 낭독을 해봤는데 저는 직장인은 아닙니다. 학원에 이제 제 대표이고 수강생이 많을 때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적을 때도 있고 이 부분을 제가 낭독을 해드린 이유는요. 간혹 직장인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계세요. 나도 사업을 좀 한번 해볼까? 조금 더 큰 부를 창출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1000만 원에서 20억 부자가 된 최 부장 이 부분 중에서 준비편을 좀 낭독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인이라면 뭐 직장인이라서 너무 힘들어하거나 지치거나 하지 마세요.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1,000만 원에서 20억 부자가 된 최 부장. 출판사는 국일증권 경제연구소입니다.